안녕하세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왜 배가 나올까요? 술을 마시면 왜 지방간이 생길까요? 알코올성 지방간 들어보셨죠?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지방간이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비만 때문에 오는 지방간인데, 뚱뚱하지 않아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잘 생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보통 배가 나와요. 술배라고 하잖아요. 나이 들면 나이 살이 쪄서 배도 나오지만 거기다가 이제 10년, 20년 이상 술을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먹게 되면 그것이 또 쌓여가지고 더 배가 많이, 정말 심하게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중년 이상 넘어서 배가 나오는 거는 뇌 기능에도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거든요. 배가 나오는 만큼 뇌 세포가 많이 나빠진대요. 그런 거 있고 또 그 복부에 있는 그 너무 많은 그 기름은 어, 지방산이라는 거를 이렇게 배출을 한대요. 피 속으로 지방산을 배출을 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혈당이 이제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방산이 먼저 1차적인 에너지원이 된대요. 그러면은 포도당 그 당분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를 못하니까 계속 피 속을 떠돌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거든요. 췌장에서.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하느라고 또 지쳐요. 계속 분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슐린 농도도 높고 혈당도 높고 이런 상태가 되면 콩팥이 또 자극을 받아요. 심장도 자극을 받아요. 콩팥에서는 이게 그 소금이라고 하죠. 나트륨. 그 소금이 적당히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또 소금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빠져나가질 않고 몸에 저류가 된대요. 그러면 붓잖아요. 마치 소금을 많이 먹은 사람처럼 뚱뚱 부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심장을 자극을 하게 되면 맥박이 빨리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분의 그 피 속에 많이 있었던 당분은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그게 또 지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게 복부 지방, 물론 기본적인 복부 지방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 뱃속에 간 꺼풀이나 콩팥 꺼풀이나 이런데 기본적인 기름이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름을 억제시키는 그 고지혈증 약 같은 것을 그냥 쓰게 되면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병원에서는 그게 이제 혈관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혈관이 막힐 수 있어서 그 수치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고지혈증 약을 쓰게 되지만 그 고지혈증 약이 착하게 피 속에 많이 있는 그 기름을 걸러주는 약이 아니고요. 간에서 생합성 되는 콜레스테롤 그거 생합성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생합성 하는 그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밝혀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못하게 했더니 근육이 높고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신에 통증도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너무 그 기름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성인병의 원인이 되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써서 기름을 떨어뜨리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 건강을 증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사지만 여러분들에게 콜레스테롤 약을 간편하게 처방받아서 드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술을 마시면 배가 나오느냐. 여러분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대사가 되거든요. 그 술 자체가 이제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그게 알코올도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대사라는 말을 소화의 좀 고급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소화를 위장에서만 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힘이 되고 이렇게 생명력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단지 위하고 장에서만 어떤 흡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흡수한 영양소가 다시 세포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뭐 미토콘드리아나 이런데 여러 그 구조물들을 통하면서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부의 어떤 세균에도 저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든지 활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아주 세부적이고 섬세한 그 소화 이상의 어떤 그 변화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요. 알코올도 몸에 들어가면 대사가 돼요. 근데 알코올은 그 대사 산물이 굉장히 맹독성이에요. 맹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에 영양 성분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그 약대에서 약학대학에서 약물학이라고 과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약사들을 약사로 만드는 제일 핵심 과목이거든요. 약물학이니까. 근데 약물학 안에 어, 들어가 있어요. 알코올이. 알코올의 양리작용 이래가지고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의 양리작용은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코올이 어떤 양리작용을 가지는지 아세요? 이게 억제 중추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식이 있을 때는요. 남들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잖아요. 할 말 못할 말 가리고 참을 줄도 알고 절제할 줄을 알거든요. 그 절제하는 게 이제 억제 중추인데요. 이 알코올은 억제 중추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시면 속내가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할 말, 못할 말 구별 못하고 막 말을 해놓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그 후폭풍 때문에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그 알코올이 그런 양리작용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제를 먹으면 수면제의 양리작용은 중추신경을 재워가지고 그래서 잠들게 하는 거잖아요. 정신이 아리까리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죠. 각성제를 먹으면 또 반대의 작용을 하잖아요. 알코올은 억제 중추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 알코올이 대사가 될 때 중간에 대사산물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맹독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 독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은 다 거의 다 어디서 해독해요? 간에서 해독하거든요. 생명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 몸 그 간에서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세트알데히드 이거를 해독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효소가 거기에 동원이 돼요. 직접적으로 술을 해독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해독하는 효소가 있지만 그 효소도 예를 들어서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어떤 해독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그 다른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술부터 해독해야 돼요. 이게 독성을 가지니까. 그래야 생명을 지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소는 한정이 되어 있고 술을 계속 먹게 되면 그 효소가 다른 일을 못하고 그냥 술 해독하느라고 거기만 다 쓰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에 아픈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온 가족들의 에너지가 글로 들어가서 집안이 그냥 어수선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적은 양의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요. 그게 그냥 그대로 다 노폐물 지방으로 쌓이게 된대요. 그리고 술 자체도 좀 기름기의 성질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술 그 알코올 램프에 이렇게 하면 불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자체도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술을 먹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안주가 기름진 안주거든요. 그런 것들 들어가면은 그게 그냥 고스란히 다 다른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효소가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기름이 되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름 이외에 다른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를 먹은 것도요. 그냥 그거를 제대로 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창고로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 큰 창고는 배거든요. 이게 복강이라고 하잖아요. 비강도 있지만 코 안에 이 속에도 어떤 공간이 있어서 거기 그 방을 비강이라고 하거든요. 비강에 염증이 차면 그게 축농증이잖아요. 코 막힌 소리를 하게 되죠. 근데 비강보다 비할 수 없이 큰 게 복강이에요. 뱃속은 그냥 다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 안에 장이 있지만 장 속도 전부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장과 장 사이 이런 데도 비어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방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지방세포가 또 아주 요긴한 작용들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기본적인 이 지방들이 생명 유지에 필수라고. 정말 필수라고. 그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그랬고 그 간, 꺼풀, 이렇게 내장, 지방 이런 거를 걷어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쏟아버리든지 태우든지 이렇게 해서 제사용으로 써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예,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몸에 대해서 연구할 때, 생리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랑 맞아 떨어지거든요. 기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메가3, 감마 리놀렌산, 레시친 이런 것들 먹으면 몸 좋아지는 거 우리 알 수 있거든요. 오메가3 피 잘 돌게 하잖아요. 그게 머리도 좋게 하고 혈류를 좋게 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근데 또 기름을 잘 못 먹으면 그게 또 그대로 염증을 또 더 많이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름은 중요해요. 제가 지금 얘기가 이렇게 좀 옆으로 갔는데 하여튼 이 복부 지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지방이 많아져도 우리 몸에는 너무너무 해롭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지방산이라는 거를 분비를 하고 그 지방산이 혈당보다도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면서 피 속에 혈당도 오르고 인슐린도 오르고 그래서 콩팥을 자극하고 또 심장도 자극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고리고리 연결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이 지방세포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거 이거 중년 이상 넘어가신 분들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항목인 것 같아요. 지방세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그 제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술 해독이 효소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효소가 제일 우리한테 익숙한 것이 소화효소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소화가 안 되어도 소화효소를 먹을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한 작년 정도부터는 이제 드디어 저도 소화효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아제나 페스탈이나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을 제가 가끔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저녁을 먹고 나면 소화효소제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래도 어떻게 소화효소들이 좀 분비가 되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자꾸자꾸 먹게 되면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그래도 점심 때 이때가 제일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면은 또 몸이 이렇게 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소화효소가 제일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효소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술 해독, 뭐 복부 비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랑 연관해서 여러분 그 제품 중에서 건강 기능식품 중에서 효소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배아제나 페스탈 정도만 권했지만 좀 더 고급으로 농축되어 있는 그런 효소제를 먹어보는 것도 제가 요즘에는 추천을 드려요. 같이 먹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술만 먹어도 우리 몸에 한정되어 있는 효소가 술 해독에 쏠리게 되니까 다른 노폐물이나 이런 에너지 대사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우리 몸의 건강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효소를 좀 바깥에서 먹어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효소는 호르몬이랑 다르거든요.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가지고 쓰기는 하지만 위험하거든요. 이 효소는 호르몬이랑 완전히 달라요. 효소는 우리가 바깥에서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훨씬 더 편하고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생체 활성이나 면역력 증강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효소들은 굉장히 비싼 제품들도 많던데 좀 안 비싼 제품들도 있어요.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그런 효소 제품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어떻게든지 좀
조절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그 엄청난 아세트알데히드의 그 독성으로부터 그리고 그쪽으로 쏠리는 그 효소의 빈곤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